네, 월요일 유튜브 주하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. 오늘은 11월 11일, 바로 빼빼로 데이네요.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미국의 베테랑스 데이죠. 11월 11일 월요일,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네,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네,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로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그러면서 오늘도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또 대통령 당선인이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 트럼프가 이 모든 권력을 이렇게 또 물려받으면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될 터인데, 그러면서 지금 현재 트럼프는 누구를 이렇게 또 꽂아둘지 계속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는 이 화이트하우스 이 백악관 비서실장을 이렇게 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, 그러면서 오늘은 이 국경 문제 있지 않습니까? 미국에 있는 그 불법 이민자들의 문제, 그것에 대한 보더 차르라고 하는 이 보도에 관해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또 아마 담당을 하는 그런 것 같아요. 보더 차르라고 하는 직책을 이렇게 또 임명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임명을 한 사람은 탐 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 사람은 전에 트럼프가 이렇게 또 집권을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아이스 디렉터, 그 이제 불법 이민자들 막 쫓아내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이 아이스 디렉터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트럼프는 탐 호맨이 미국의 이제 남부 북부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해상이랑 항공이랑 그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보안을 이렇게 또 책임을 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. 그렇기 때문에 탐 호맨은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이 불법 이민자들 있지 않습니까? 이 불법 이민자들 추방하는 거 그것도 이렇게 또 막고, 그리고 국경 통제도 다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호맨은 이 폭스 뉴스사랑 이렇게 또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,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불법 이민 단속을 더욱더 강화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특히 성노동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? 그것뿐만이 아니라 강제 노동 착취 같은 것들,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 작업장 같은 것들을 단속을 더 강화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. 다시 말해 가지고 이 불법 이민자들을, 미국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모두 다 이렇게 또 찾아내 가지고 추방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호머님, 이 트럼프 1기 때 아이스 디렉터였지 않았었습니까? 이 아이스 디렉터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민자들의 구금 사례가 굉장히 기록적으로 이렇게 또 증가를 했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, 그리고 이 트럼프가 벌써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 내에서 모두 다 쫓아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이 불법 이민자들은 아마도 어마무시하게 구금이 되게 되면서 해외로 추방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첫 번째로는 이 백악관 비서실장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처음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, 그런데 거의 두 번째거든요. 거의 두 번째로 보더 차르라고 하는 미국의 국경 보안관, 그리고 이제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그런 사람을 이렇게 또 두 번째로 뽑았다라는 그런 소리는 불법 이민자들을 굉장히 첫 번째로 이 목표에 두고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이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내년 초부터는 굉장히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쫓겨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는 유엔 대사도 이렇게 또 임명을 했다고 하는데요. 유엔 대사는 앨리스 스테파닉이라는 이 공화당 의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트럼프는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, 이 앨리스 스테파닉은 미국 우선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그런 사람이다. 매우 똑똑하고 미국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이제 전사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또 뽑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이 앨리스 스테파닉을 본다고 하면은 뉴욕 출신이라고 한다고 하고요. 그리고 하원 공화당 의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트럼프의 이제 주요 지지자이면서, 그러면서 이 트럼프 캠페인에서 주요 기금 모금자 역할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
하네요. 그러면서 이 앨리스 스테파닉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엔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이제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이 이스라엘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민간인들의 이제 사망자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, 빨리 전쟁 그만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? 그런데 이 유엔을 비판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앨리스 스테파닉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. 다시 말해가지고 이스라엘한테 좀 이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이제 사람이다. 그리고 이 미국 우선주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가 이제 뽑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한테 절대적으로 이제 복종을 하는 트럼프 바인 사람들만 지금 이렇게 또 뽑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왜냐하면은 지난 1기 때 본다고 하면은 얼떨결에 또 이렇게 또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 공화당 사람들 막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또 앉혀뒀는데 자기한테 좀 이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대통령 해봤기 때문에 이제 잘 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제 자신한테 이제 복종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또 지금 뽑고 있는 그런 이제 경향이 보인다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 맡아줘가지고 미국을 좀 이제 잘 이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었거든요.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에 이렇게 또 당선이 된 뒤로 트럼프랑 이 푸틴이랑 이렇게 또 전화 통화를 했었던 게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며칠 전에 이렇게 또 올라왔었거든요. 그러면서 그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그 뉴스에서는 트럼프가 푸틴한테 이렇게 또 전화를 해가지고 푸틴한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더 키우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대통령직을 맡기 전까지 내년 1월이죠. 내년 1월에 내가 이 대통령직을 다 권력을 받기 전까지 웬만하면 이 전쟁을 키우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오늘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크렘린국에서는 이제 모든 그 의혹들을 부인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뭐 트럼프나 이제 푸틴이나 둘 다 통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크렘린궁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? 트럼프가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고 있으면서 지금 이 전쟁 일어난 거 이거 이 민주당이 이렇게 또 집권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커다란 전쟁이 두 개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.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24시간 안에 이 전쟁을 종식을 시켜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이 뉴스들에서 이 뉴스 매체들에서 저번 주인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. 푸틴이랑 트럼프랑 전화를 해가지고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종식을 시킬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크렘린궁에서는 이 러시아 측에서는 다 구라이다, 다 후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이 전쟁을 종식을 시키겠다라고 뭐 24시간 안에 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트럼프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 전쟁을 종식을 시키겠다라고 한 것은 아무것도 없대요.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 트럼프 말대로 이 전쟁이 조만간 끝날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간에 미국이 뭐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렇게 또 끊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스라엘에 이렇게 또 뒤를 봐주는 것을 끊는다고 하면은 전쟁이 금방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이나 타격을 많이 입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과연 어떻게 될는지 뉴스를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지금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자마자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막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트럼프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이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. 트럼프 다음으로 이제 파워가 가장 많은 사람이다. 바이스 프레시던트 부통령보다도 더 많은 이 파워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이다 라는 얘기까지 지금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며칠 전에 11월 7일부터 이런 얘기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포드 있지 않습니까? 포드사를 인수를
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.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네, 이게 그러니까 저번 주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왔었대요. 네, 트럼프가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일론 머스크가 포드사를 인수를 했다, 인수를 벌써 했다, 뭐 샀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포드 대변인은 나와가지고 그거 다 구라다. 네, 누가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구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이 저번 주로 본다고 하면은 저번 주에 AI 있지 않습니까? AI로 뭐 사진 같은 거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 뭐 기사 같은 거 만들고 네, 그래가지고 그런 뭐 영상들이나 사진들이 계속 이렇게 또 퍼졌대요. 네, 일론 머스크가 뭐 포드를 샀다, 뭐 일론 머스크가 포드 뭐 주식을 뭐 사고 있다, 네, 뭐 조만간 이 포드가 일론 머스크한테 이렇게 또 넘어갈 것 같다. 라는 그런 AI가 이제 조작을 한 그런 뭐 사진들이나 뭐 기사들이 이렇게 또 떠돌아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. 네,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다 구라이다. 네, 다 AI가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AI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음모론일 뿐이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이 포드를 본다고 하면은 포드는 뭐 테슬라, 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 테슬라를 이렇게 또 대항을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있기는 있죠. 머스탱, 마크 2라고 하는 뭐 테슬라 모델 Y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뭐 전기차도 만들고 F-150 이 전기 트럭도 이렇게 또 만들어서 팔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드사에서는 이 전기차 팔 때마다 좀 계속 적자를 이렇게 또 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뭐 최근 들어서는 이 전기차 만드는 그 규모를 지금 뭐 축소를 하고 있다나 뭐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, 그리고 이 전기 트럭 이 F-150 라이트닝은 뭐 생산을 하는 거 이게 너무나 많이 잘 안 팔리다 보니까 생산을 하는 것을 뭐 잠깐 멈췄다,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. 어쨌든 지금 이 전기차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미국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 베테랑 데이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열었더라고요. 그렇지만 뭐 은행 같은 곳들이나 뭐 학교 같은 곳들은 문을 닫았습니다. 저희 애들도 지금 오늘은 이렇게 또 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.8% 정도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S&P 500은 플러스 0.19% 정도, 한 0.1% 정도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, 그에 반해 가지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.1% 정도에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? 이 테슬라의 주식은 오늘도 8% 폭등을 하고 있다. 팝을 이렇게 또 했다.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지금 이 주식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에 관련이 된 그런 이제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? 트럼프가 어떻게 정책을 이렇게 또 해나갈지 그것에 맞춰가지고 트럼프에 관련이 된 그런 주식들은 지금 다 오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 트럼프의 바로 옆에서 이렇게 또 붙어 먹으면서 트럼프한테 올인을 한 이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의 주식, 테슬라의 주식은 뭐 계속해가지고 뭐 저번 주도 엄청나게 올랐거든요. 저번 주랑 이어가가지고 오늘도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일론 머스크 진짜 대박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이 나스닥을 보면은 지금 이 테크 기업들은 살짝씩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거든요.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을 이렇게 또 보더라도 테슬라 빼고는 뭐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은 이 테크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민주당을 좀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. 민주당에다가 이 후원금 같은 것들도 훨씬 더 많이 주고 뭐 당연히 트럼프한테도 조금 주기는 줬는데 트럼프도 이제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어가지고 트럼프한테도 이 후원금을 주기는 줬는데 그런데 이제 민주당보다는 훨씬 더 조금 줬다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일론 머스크 말고는 이 테크 기업들은 지금 좀 죽상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거기에다가 지금 이 트럼프가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좀 뒤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. 뭐 줄 해가지고 기름 다 퍼올려가지고 기름 펑펑 써라. 그리고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같은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테크 기업들 같은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별로 분위기는 좋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이끌어가고 있었던 뭐 칩 액트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? 뭐 반도체법 같은 것들이나 그리고 뭐 친환경 그런 뭐 엘렉트리파이 아메리카 같은 뭐 전기차에다가 뭐 돈 많이 주고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이 전부 다
테크 기업들의 좀 이제 좋은 그런 이제 정책들이었는데, 그런데 그런 정책들을 지금 트럼프가 이제 다 무효화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지금 이 칩 액트 같은 것들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거 뭐 다 무효화 시켜버리겠다.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것들도 이제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테크 기업들은 그렇게 막 좋지는 않다고 해요. 뭐 이 미국의 전반적인 그 주식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기는 있는데, 그런데 뭐 테크 기업들의 이제 관련이 된 그런 주식들은 좀 많이 오르고 있지는 않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오히려 조금씩 내려가고 있대요. 조금씩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 테슬라 주식은 계속 이렇게 또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,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지금 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로 이렇게 또 완전히 뭐 100% 지지를 하면서, 트럼프는 민주당에다가 정치 후원금 주는 거 단 하나도 하지도 않고 100% 트럼프한테만 몰빵을 했거든요. 몰빵을 했는데 지금 대박이 터졌죠. 잭팟보다 더 크게 이렇게 또 터졌는데,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파워가 굉장히 커 보인다. 지금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신봉하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테슬라의 주식은 계속 이렇게 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테슬라의 시총이 $1 트릴리언 다시 이렇게 또 넘어가게 되면서, 지금 이 미국에 있는 뭐 수많은 이 자동차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? 수많은 이 자동차 기업들의 시총을 전부 다 합한다고 하더라도 테슬라 시총을 지금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이 테슬라의 주식은 뭐 계속 어마무시하게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서, 그러면서 이 투자자들은, 그러니까 이제 분석가들이죠. 분석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. 지금 이 테슬라의 펄 있지 않습니까? 주가 수익 비율을 본다고 하면은 100배가 넘어서고 있다.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비이상적인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펀더멘탈을 완전히 벗어난 그런 이 테슬라의 주식 상승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라고 지금 주의를 이렇게 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한테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올인을 하게 되면서 뭐 주식 돈도 어마무시하게 쓰고, 그리고 뭐 나는 뭐 트럼프를 완전히 뭐 지지를 한다,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야지만 이 미국에 산다라고 이렇게 트럼프 유세 활동까지 이렇게 또 도와주지 않았습니까? 뭐 다른 이 테크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돈만 지원을 해주지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하진 않거든요. 지지를 하지는 않는데,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완벽하게 트럼프만 완벽하게 이렇게 지지를 했거든요. 뭐 엄청나게 지지를 했는데, 그런데 대박이 났죠. 트럼프가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에 이렇게 당선이 되게 되면서 지금 테슬라 주식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그 이익을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한테는 당연히 좋습니다. 수많은 이 정책들이 나오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의 그 입김이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. 지금 뭐 실제로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랑 이제 같이 일한다라고도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트럼프도 얘기를 했습니다. 일론 머스크를 어드바이저식으로 이렇게 또 미 정부에서 일하는 거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, 그리고 뭐 미 정부 뭐 효율성에 대해 가지고 그 직책을 이렇게 또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힘은 지금 어마무시하게 막강해졌습니다. 뭐 돈으로도 뭐 세계 최고고, 그리고 기업들도 어마무시하게 많을 뿐더러 거기에다가 지금 정치적인 힘까지 지금 얻고 있고, 그리고 아시다시피 트위터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언론도 지금 이렇게 또 장악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, 일론 머스크의 힘은 누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트럼프보다 솔직히 말해서 더 세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최대 승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또 당선이 되자마자 지금 뭐 테슬라랑 같이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하고 있는 그 섹터가 있죠. 비트코인은 84,000달러를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지금 미쳤습니다. 트럼프가 뭐 당선이 된다냐 만다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역대 최고치 73,000달러를 넘어섰는데, 그런데 며칠,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지금 벌써 84,000달러가 지금 넘어서고 있대요. $10,000 이상이 지금 올랐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수많은 이 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게, 아마도 이 비트코인은 올해 안에 $100,000 넘어갈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
합니다. 네, 그리고 또 다른 뭐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, 지금 이 트럼프가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되다 보니까 미국은 트럼프가 있을 때 계속해가지고 이 비트코인에 대해 가지고 좋은 정책들만 나올 것 같다. 이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규제 같은 것들은 많이 이렇게 또 사라지게 될 것이고,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나는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이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또 쓰겠다라고까지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 정부에서 쓰는 것이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에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몇몇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이 4년 동안 이 대통령직을 맡으면서 이 비트코인은 50만 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. 야, 미쳤습니다.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막 끝났을 때 2022년도 말 2023년도 초반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폭락을 하게 되면서 15,000달러까지인가 그렇게 내려갔었거든요. 그러다가 그때 뭐 주식이랑 다 내려가긴 내려갔었죠. 그러다가 지금 막 오르고 있는데 오, 미쳤습니다. 뭐 5만 달러, 뭐 6만 달러 막 오르락 내리락 뭐 계속 이렇게 또 하다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지금 뭐 7만 달러 넘어서고 역대 최고치 넘어서고 지금 8만 4천 달러를 넘어섰다.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. 그리고 올해 안에 10만 달러 넘어갈 것 같다. 야, 이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들 진짜 대박이 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. 예전에 그 15,000달러 됐었을 때 그때 넣었었다고 하면은 초대박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지금 트럼프에 관련이 된 주식들, 이 교도소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?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뭐 정부에서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교도소들도 이렇게 또 있기는 있지만 프라이빗 섹터 그 교도소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이 프라이빗 섹터 이 교도소들의 이제 주가가 지금 트럼프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거기에다가 오늘 뭐 보도 차르라고 해가지고 뭐 국경을 훨씬 더 강화를 하면서 이 미국에는 이 불법 체류자들을 전부 다 잡아내가지고 전부 다 추방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불법 이민자들을 먼저 이 미국 내에서 잡는다고 하면은 이 교도소에다가 먼저 넣어야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교도소에 들어갈 것을 이렇게 또 보고 지금 이 교도소 주가들이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와, 지금 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에 판도가 지금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. 트럼프가 이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벌써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트럼프는 그렇게 지금 할 계획에 지금 다 있거든요. 그리고 지금 이 뽑는 사람들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그렇게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 트럼프에 관련이 된 그런 이제 주식들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비트코인도 지금 뭐 역대 최고치 계속 이렇게 또 갱신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이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기업들은 뭐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해요. 왜냐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? 나는 기업들 이제 감세를 해주겠다. 세금을 깎아주겠다. 세금들을 다 깎아줄 테니까 기업들 계속 좀 더 잘 해라. 그리고 규제 같은 것들도 뭐 다 뭐 없애버리게 굉장히 규제를 좀 많이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기업들은 아마도 이 트럼프가 있을 이 당시에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트럼프가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. 이렇게 뭐 다 풀어버리고 그리고 막 뭐 불법 이민자들 다 이렇게 또 색출해내고 막 보내버리고 뭐 그런다고 하면은 뭐 정부적으로도 이제 엄청나게 돈을 쓸 뿐더러 그리고 미국의 이 일자리들이 또 이제 많이 사라질 수가 있다. 이 트럼프가 하려는 그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가 축소가 되게 되면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는지 진짜 한치 앞을 볼 수도 없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주식 시장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들썩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하지만 테크 기업은 살짝 내려가고 있고 그에 반해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. 그리고 트럼프가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뭐 전기차에 관련이 된 그런 주식들은 다 초토화가 나고 있다고 하고요. 그리고 교도소에 관련이 된 그런 주식들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
지금 뭐 주식 시장에도 엄청난 변화가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지금 이 트럼프가 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뽑히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이 트럼프가 지금 있는 곳을 본다고 하면은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이 별장에 이렇게 또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렇게 또 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뭐 트럼프가 뭐 암살도 뭐 시도도 있었고,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를 경호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인력이 이렇게 또 투입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거기에다가 이 로버트 도구까지 로봇까지 이렇게 또 투입이 되게 되면서 이 트럼프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경호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도 이렇게 또 봤는데, 어제 뭐 인스타그램 보는데 이런 영상이 이렇게 또 올라오더라고요. 트럼프 별장이 마라라고 별장에 이 로봇 도구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순찰하고 있대요. 그래가지고 야, 이게 지금 진짜로 미래로 나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또 느낄 수가 있었으면서,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4년 동안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또 바뀌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또 이제 워렌 버핏에 대한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지금 이 워렌 버핏에 대한 뉴스가 계속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이 워렌 버핏을 본다고 하면은 올해 들어가지고 주식들을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이 팔고 있다고 하거든요. 특히 애플 주식들 많이 팔고 있다고 하고,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들도 이렇게 또 많이 팔면서 현금화를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해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워렌 버핏이 주식을 많이 팔고 있는지 하고, 그리고 워렌 버핏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그러면서 이 워렌 버핏이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축밖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이 기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, 지금 이 워렌 버핏은 시장이 고점에 와 있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축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주식을 팔아대고, 그리고 현금화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현금화된 게 주식보다 더 많다고 해요. 주식의 자산보다 현금이 지금 훨씬 더 많이 쌓아두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주식이 지금 고점에 와 있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거기에다가 지금 이 워렌 버핏이 자사주 매입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자사주 매입도 하지도 않고 주식만 이렇게 또 팔고 있으면서 현금만 쌓아두고 뭐 단기 뭐 채권 같은 것들만 이렇게 또 사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주식이 이제 고점에 이렇게 또 머물러 있으면서 조만간 이 침체기가 온다고 하면은 그때 주주 파려고 지금 워렌 버핏은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고,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, 지금 주식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많이 팔아가지고 M&A 하려고, 기업들에 이렇게 또 합병을 하려고 지금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어떤 이제 분석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, 지금 이 워렌 버핏을 본다고 하면은 나이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드시지 않았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워렌 버핏이 이제 다음 후계자한테 포트폴리오를 이제 넘겨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금화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본다고 하면은 주식을 엄청나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또 많이 팔게 되면서 현금화를 굉장히 많이 했고, 거기에다가 자사주 매입 같은 것들도 이제 하지도 않고,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워렌 버핏이 우리들이 모르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것 같다, 지금 고점에 와 있는 게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게 2022년도 말 2023년도에도 비슷했었거든요. 비슷하게 그때도 워렌 버핏이 주식들 많이 팔고 뭐 현금화 뭐 역대 최고치로 뭐 쌓아두고 뭐 TSMC도 뭐 팔고 막 난리를 이렇게 또 쳤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뭐야 진짜 침체기가 오나? 라고 하면서 제가 저도 주식 다 팔았다가 코피를 이렇게 또 봤는데,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일 수도 있죠. 계속 이 침체기가 밀려나게 되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실제로 침체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도 이 우주 강국이거든요. 러시아도 이제 로켓 같은 거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쏘아 올리게 되면서
이 우주 산업에 대해서 좀 이제 강국이었는데,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스페이스 X, 이 일론 머스크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이 우주 강국이 이렇게 또 됐거든요.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이 로켓을 재사용하는 이 스페이스 X를 이렇게 또 만들게 되면서 뭐 우주에다가 뭐 계속 이렇게 또 쏘아 올리지 않습니까? 쏘아 올리고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다시 그거 쏘아 올리고 다시 되돌아와서 쏘아 올리고 그거 계속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그거를 이렇게 또 했었을 그 당시에 이 스페이스 X에 대해 가지고 러시아 측에서는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, 그 어차피 뭐 올렸다 내렸다 그러고 하더라도 그거 별로 효용성이 없어 보인다 라고 하면서 러시아 측에서는 이 그라스호퍼라고도 하죠. 이 일론 머스크 이 스페이스 X에서 처음에 이 스페이스 X 그 팔컨 9 로켓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올랐다 내려갔다 이렇게 착지하는 거, 그거를 굉장히 많이 시험을 이렇게 했거든요. 실험을 이렇게 했는데 그 테스트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그거 뭐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치부했었는데, 그런데 지금 이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옳았다는 그런 소리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러시아에서는 부랴부랴 지금부터라도 그라스호퍼 그거 테스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그거부터 지금 이렇게 또 실행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런데 러시아가 좀 굉장히 늦게 들어갔다고 합니다. 지금 이 미국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스페이스 X 일론 머스크를 통해 가지고 그 로켓 막 쏘아 올리고 뭐 내려오고 쏘아 올리고 내려오고 그거 뭐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상용화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? 돈을 지금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벌고 있는데, 그러면서 중국이나 이 유럽 같은 경우로 보더라도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기술이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또 발달이 됐다고 하네요. 그런데 지금 이 러시아에서는 그거를 그 기술을 이렇게 또 따라잡으려고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러시아가 굉장히 뒤처져 있다. 중국보다도 더 뒤쳐져 있고, 그리고 이 유럽보다도 더 뒤쳐져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지금 푸틴이 정권을 굉장히 오래 잡고 있으면서 이 독재자 아닙니까? 이 독재자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러시아는 계속 좀 후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? 전쟁만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계속 이제 빠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러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제발 좀 트럼프 이 미국을 빠꾸로 좀 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면서 그러면서 또 이 유가에 대한 국제 유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지금 이 국제 유가는 급속도로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으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70달러가 무너졌다, 60달러대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왜 이렇게 또 이 국제 유가가 내려가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, 왜냐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도 제가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이 멕시코만에서 어느 또 허리케인이 만들어져 가지고 미국을 이렇게 또 강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. 허리케인 뭐 라파엘이 이렇게 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뭐 미국 쪽으로, 미 남부 쪽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렸는데, 그런데 그 허리케인이 세력이 또 굉장히 약해졌다고 하네요. 그래가지고 피해를 좀 굉장히 적게만 영향이 미미할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거기에다가 지금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뭐 스티뮬러스라고 하면서 뭐 정부 차원에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 디플레이션이 오려고 하고 있고, 그리고 중국의 경제는 앞으로 가면은 갈수록 좀 이제 나빠질 것 같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? 뭐 미국은 뭐 트럼프가 되나 뭐 카말라 해리스가 되나 어차피 중국에 대해 가지고 이제 견제를 하기는 할 텐데, 그런데 트럼프는 좀 더 심하게 한다는 그런 소리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경제는 앞으로 더 나빠질 것 같다. 그리고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세계 공장이면서 기름을 굉장히 많이 갖다 쓰는데, 그런데 중국의 경제가 이제 나빠진다고 하면은 이 오일 수요도 줄어들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오일 가격은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거기에다가 이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오는 12월 달부터 이제 증산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. 증산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오일이 남아 돌 것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기름값은 계속해가지고 내려갈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BCA 리서치에서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. 이 미국은 아마도 조만간 리세션, 경기 침체에 빠질 것 같다. 트럼프가 당선이 됨으로 해가지고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
있네요. 네, 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 같다라는 그런 퍼센티지가 65%에서 75%로 네,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다 보니까 네,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네,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네, 왜냐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기업 친화적인 게 많기는 많거든요. 네, 많기는 많지만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네, 미국의 네, 경제가 네, 지금 네, 줄어들 수도 있어 보인다. 특히 이 가계 소득에 네, 좀 이제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것 같다. 예,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들이 미국 이제 평민들 있지 않습니까? 일반인들,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예, 좀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들 거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. 인플레이션도 되고, 네, 돈을 더 많이 써야 하고, 예,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악영향을 이렇게 또 미치다 보니까 아마도 네, 조만간 네, 트럼프가 있었을 그 당시에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렇게도 네, 보고 있다고 하는데 네, 트럼프가 지난 1기 때에도 네, 이 법인세를 좀 굉장히 많이 감면을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하는데 법인세 감면을 한 것만큼의 그런 효과는 제대로 보지 못했었다라고 하면서 예, 그러면서 이번에도 네, 지금 이 트럼프가 네, 이 법인세 같은 거 이 기업들의 네, 이 감세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감세된 것들이 네, 다 이제 부자들의 주머니에만 들어가고 예,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는 돈이 안 풀린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경제가 움츠러들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? 이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 기업 감세를 하면서 예, 뭐 관세를 높이면서 네, 이 인플레이션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인플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이제 쓸 돈이 더 없어지게 되면서 경기 침체를 맞이를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문가들, 이 분석가들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됨으로 해가지고 이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워렌 버핏도 예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주식 같은 거 많이 팔아가지고 네, 지금 뭐 현금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도 기사에 올라오고 있는데 네, 지금 이 트럼프가 하려고 하고 있는 게 법인세를 21%에서 15%로 6%를 이렇게 또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주당 순이익은 그러니까 주식이요 S&P 500에서 이제 주당 순이익은 4% 정도 이제 늘 수 있을 것이다. 늘 수 있게 되기는 되는데 그런데 그것들은 다 기업화에 네, 주머니만 채워주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. 네. 그러면서 기업들에 관한 이 감세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하면서 관세, 이 타리프를 이렇게 또 올리지 않습니까? 네, 타리프를 이렇게 또 올리게 된다고 하면은 무역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. 네, 무역 감소로 이어지게 되면서 잠재적인 손실이 더 클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. 거기에다가 이 연준에서는 네, 이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면은 네, 또 금리를 또 올릴 것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악재의 악재가 더 겹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네, 갑자기 또 인플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올려버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돈이 또 풀리는 게 또 갑자기 또 줄어들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. 네, 돈 벌리는 것은 없는데 이 인플레이션은 돼 이제 쓸 돈은 더 많아져.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에 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. 거기에다가 이제 정부 지출을 이제 크게 줄인다고 하면은 노동 시장도 굉장히 악화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. 정부가 또 돈을 너무나 안 쓰다 보니까 너네들끼리 살아라라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부자들만 계속 돈을 채워주고 그리고 이제 노동 계층들은 계속해서 좀 살기가 각박해진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. 전문가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미국이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이 75%로 높아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과연 어떻게 될는지 계속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으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내일 봐. Missing someone